2013년 힙합이 탄생한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That goes for Jamaica, Big Crit Wale, Pusha T, Meek Mills, A$AP Rocky, Drake, Big Sean, Jay Electron, Tyler McMillan. I got love for you all, but I'm trying to murder you. 그는 11명의 래퍼 이름을 거론하며 만인에 대한 투쟁을 선포했고 그가 지른 불씨는 급기야 지구 반대편으로까지 번졌다. 투팍, 아이스 큐브, 닥터 드레, 워렌 G, 스눕독. 이름 그 자체로 힙합의 상징인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다. 등장과 함께 세계 힙합계의 판을 뒤집어 놓은 켄드릭 라마다. 2011년 8월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콘서트 중 힙합 거장 스눕독 그리고 더 게임은 무대에서 한 남자를 이렇게 소개한다. 뉴 킹 오브 더 웨스트 코스트. 무대에 오른 남자는 웨스트 코스트의 왕이라는 칭호와 함께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힙합 스타들이 이 남자를 인정했다는 것은 곧 힙합 역사가 인정한다는 뜻이다. 메이저 데뷔도 하기 전 웨스트 코스트 힙합의 차세대 왕으로 공식 인정받은 이 남자의 이름은 켄드릭 라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 외곽의 작은 소도시이자 흑인 빈민가로 알려진 컴턴에서 태어나 자란 켄드릭은 8살이 되던 해 인생을 바꿀 경험을 하게 된다. 어릴 적 자신의 우상이던 투팍이 닥터 드레와 함께 캘리포니아 러브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고 그때부터 래퍼가 되기로 결심했다. 당시 투팍에게 받았던 인상이 얼마나 강했던지 어느 날은 켄드릭의 꿈에 투팍이 나타나 Don't let my music die 라고 말했다고 한다. 켄드릭은 16살이 되던 2003년 닉네임 K-다스로 첫 번째 믹스테이프를 발표한다. 그리고 2년 후 26개의 트랙이 수록된 트레이닝 데이라는 믹스테이프를 발매했고 이후엔 웨스트 코스트의 래퍼 더 게임의 노래에서 피처링을 맡으며 조금씩 주목을 받게 된다. 2010년 9월 켄드릭은 네 번째 믹스테이프를 발매한다. 이 앨범은 총 1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수록곡 이그노런스 이즈 브리스는 닥터 드레와의 연결고리가 된다. 켄드릭은 이 곡에서 갱스터 랩과 거리의 범죄를 찬양하며 각 절이 끝날 때마다 이그노런스 이즈 브리스를 외쳤다. 한 동영상 사이트에서 이 곡의 뮤직비디오를 본 닥터 드레는 큰 인상을 받았고 켄드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믹스테이프를 제작하며 부지런히 자신을 알려나가던 켄드릭은 2011년 첫 번째 정규 앨범 섹션 80를 발표한다. 이 무렵 켄드릭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는데 바로 몇 년 전부터 켄드릭을 지켜본 닥터 드레가 러브콜을 보내온 것이다. 처음 닥터 드레를 만난 켄드릭은 당시 느꼈던 심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드레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흥분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모든 것,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만들어낸 거죠. 켄드릭은 닥터 드레가 운영하는 레이블과 계약을 맺고 세계 래퍼를 향한 발판을 마련한다. 당시 닥터 드레는 켄드릭의 앨범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켄드릭이 이미 완성형의 아티스트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닥터 드레의 생각은 켄드릭의 음악으로 증명된다.
1994년 4월 19일에 발매된 나스의 데뷔 앨범 일매틱. 발매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힙합 씬에선 여전히 역작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앨범 일매틱이 큰 화제를 모은 이유는 누군가를 조롱하고 풍자하며 사회를 비판하는 랩이 아닌 나스 자신이 살아온 흑인 거리의 삶을 담담하게 얘기했기 때문이다. 앨범을 구성하는 나스의 가사와 이를 풀어내는 담백한 랩, 거물 프로듀서들의 묵직한 비트, 그리고 이후 힙합이 끼친 거대한 영향력까지 일매틱은 그 자체로 힙합이었다. 발매 당시부터 수많은 뮤지션들과 평론가들의 극찬이 오갔고 그 영향을 받은 래퍼들이 계속해서 등장했다. 그중 켄드릭도 있었다. 실제 켄드릭 자신도 넘버원의 앨범은 나스의 일매틱이라고 단언했다. 그런데 비교 불가라 여겨졌던 나스의 앨범 일매틱의 명성을 이을 제2의 일매틱이 등장했다. 재미있고도 중대한 음반이며 웨스트코스트 힙합의 과거를 본받았으면서도 진보적인 음반,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할 업적. 평단의 찬사가 쏟아진 이 앨범은 바로 켄드릭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인 Good Kid, Mad City다. 켄드릭이 이 앨범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커버에 잘 드러나 있다. 켄드릭과 함께 눈이 가려진 삼촌 두 명과 할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앨범 커버.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켄드릭 라마의 단편 영화라고 적혀 있다. 사진 속 켄드릭의 눈을 가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자신이 보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켄드릭을 안고 있는 삼촌의 손은 스트리트 갱 크립스를 상징하는 핸드 사인을 하고 있는데 이는 켄드릭이 갱스터와 마약으로 가득한 암울한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음을 암시한다. 실제 켄드릭의 고향인 컴턴은 미국 캘리포니아 LA 외곽에 위치한 흑인 빈민가로 투팍, 닥터들의 스눕독 등을 배출해낸 힙합의 본고장이다. 켄드릭 역시 이곳에서 겪은 경험들과 가혹한 현실들을 컴턴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는데 앨범 굿 키드 매드 시티의 전체적인 서사는 의식적인 주제를 다룬 앨범이나 거리의 삶을 노래한 앨범들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세 명의 인물과 사건, 세 개의 벌스를 오가며 각각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부분, 즉 켄드릭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픽션의 형식과 결합해 풀어낸 서사는 치밀하게 구성된 영화 한 편을 본 듯하다. 특히 인트로와 아우트로의 스킷을 사용해 트랙 간의 연계를 살려 하나의 문학에 가깝다는 극찬이 쏟아졌다.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켄드릭의 노력은 명반 중의 명반으로 꼽히는 나스의 앨범 일매틱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앨범을 만들어냈고 입소문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이 음반은 청자들로 하여금 반사적 의리, 좀도둑질, 그의 고향에서 일어나는 갱스터들의 전쟁에 무릎 꿇어 탈선하게 될 위기에 처한 선량한 아이의 내적 갈등을 느끼게 해준다. 그곳에선 켄드릭 라마를 포함한 그 누구도 영웅적인 존재가 아니다. 대중음악계에 켄드릭이란 존재를 신속하게 각인시킨 이 앨범은 첫 주에만 24만 장이 판매됐고 빌보드 200에서 2위까지 오르며 단숨에 미국 힙합씬의 신성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미국, 영국의 39개 매체 평점 평균 97점. 2015년 최고의 랩 앨범의 영광을 차지한 켄드릭의 세 번째 정규 앨범 To Pimp a Butterfly는 또 한 번 힙합계를 흔들어 놓았다.
컴턴에서 태어난 흑인을 애벌레에 비유하며 나비의 날개를 달고 성공을 꿈꾸지만 결국 그 꿈은 착취당한다는 내용으로 모든 수록곡의 사운드와 가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하나의 주제로 향하고 있다. 이는 앨범 커버에도 잘 드러난다. 백악관을 배경으로 수십 명의 흑인이 술병이나 달러 뭉치를 들고 미소를 짓고 있고 그 밑엔 한 남자가 의사봉을 든 채 쓰러져 있는데 우리 모두는 성공을 갈망하지만 결국 사회로부터 착취당하는 피동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앨범은 음악 비평 매체로부터 폭넓은 음악성과 사회 문제적인 가사에 대해 극찬을 받았고 58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무려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그래미 5관왕을 차지했다. 그런가 하면 버락 오바마가 가장 좋아하는 래퍼로 켄드릭이 꼽히기도 했다. 피 매거진에서 오바마는 가장 즐겨 듣는 노래로 이 앨범의 수록곡 How Much a Dollar Cost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는데 실제로 오바마는 백악관으로 켄드릭을 초대해 직접 만났으며 큰딸 말리아 오바마의 18살 생일에 초대하기도 했다. Thank you, everybody. God bless you. 메이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화제와 극찬을 몰고 다니며 새로운 랩의 신으로 떠오른 켄드릭. 세상을 바꾸려는 켄드릭의 시도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있다. 더 좋은 세상, 더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한 래퍼의 노력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디스는 힙합씬의 자연스러운 문화다. 오랜만에 보내 잘 지냈니 안녕 너 YG에 들어가서 요즘 그릇 닦는다며 왜 나왔어 공격적인 어투와 단어를 사용하지만 본질은 서로의 실력을 겨루고 이런 과정에서 함께 실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때론 수위를 넘나드는 표현으로 팬들의 신의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에미넴과 자룰의 디스전이다. 50센트와 앙숙이었던 자룰은 50센트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도와준 에미넴을 자극하기 시작한다. 당시 에미넴은 백인 래퍼라는 이유로 암살 협박에 시달리던 중 자룰의 엄포까지 더해지자 CIA 출신 경호원들을 고용하고 방탄조끼까지 입고 다닌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은 자룰은 타깃을 에미넴의 딸 헤일리로 돌렸다. Damn, you claim your mother's a and Kim is a known so what's Haley gonna be when she grows up? 사랑하는 딸을 모욕하는 자룰의 디스곡에 에미넴은 결국 폭발한다. 에미넴은 두 곡의 디스곡을 써서 자룰에게 맞서는데 그중엔 딸 헤일리의 피처링에 들어간 곡도 있다. Daddy, is Ja Rule taller than me? No, honey, you guys are the same size. 에미넴의 디스곡은 자룰의 디스곡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 사건으로 헤일리의 엄마가 돼주겠다는 수많은 여성 팬들이 나타났다. 힙합 팬들은 미성년자를 디스곡에 넣은 자룰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룰은 외면당하며 추락한다. 2013년 세계 힙합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발생했다. 켄드릭의 앨범 Good Kid, Mad City의 성공 후 주로 피처링 작업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는데 빅션의 노래 컨트롤도 그중 하나였다. 켄드릭은 이 곡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11명의 래퍼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나섰다. Time it is, and that goes for Jamaica, Big Crit Wale, Pusha T, Meek Mills, A$AP Rocky, Drake, Big Sean, Jay Electron, Tyler McMillan. I got love for you all, but I'm trying to you, trying to mix. 자극적인 가사로 만인에 대한 투쟁을 선포한
캔드릭의 말 한마디 힙합계가 들썩였다. 특히 웨스트코스트 출신인 자신을 이스트코스트 힙합씬의 거물인 나스, 제이지와 동급이라고 주장하며 뉴욕의 왕이라고 한 발언은 래퍼들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I'm Machiavelli's offspring. I'm the king of New York, king of the coast. One hand, I juggle them both. The juggernauts all in you. 이 곡이 공개되고 24시간도 되지 않아 래퍼들은 자신의 SNS에 캔드릭의 선포에 대응하는 노래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But that telling you trying to check in, boy, that property's ours. Can't get enough. I'm not rapping, get back in the beef. I'm just rapping to be competitive. I never did. Yeah, this hip hop getting recorded. So it. 그렇다면 캔드릭은 다수의 래퍼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왜 디스라는 위험수를 둔 것일까? 캔드릭의 디스는 단순한 조롱이 아니다. 당시 미국 힙합계가 명성과 돈에만 빠져 있다고 생각한 캔드릭은 랩을 통해 제대로 된 음악으로 경쟁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평소 캔드릭은 지금의 힙합씬이 화제를 끄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예술성이 사라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자신은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 음악적 유산을 남기고 싶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캔드릭의 바람대로 컨트롤을 통해 수많은 래퍼들이 잊고 있던 힙합의 본질을 상기시켰다. 캔드릭 라마가 누구를 디스한 것 같진 않아. 그저 또 다른 레벨로 올라간 것뿐이지. 이건 그가 최선을 다해 보여준 힙합이라고. 캔드릭은 디스라는 이름 아래 펼쳐지는 경쟁이야말로 힙합의 DNA이며 랩의 동기를 부여하는 에너지며 정당한 승부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이 사건으로 캔드릭은 대체 불가한 힙합의 미래가 된다. 한때 잘 나가는 래퍼가 아닌 의미 있는 클래식 앨범을 남기는 레전드를 꿈꾸는 캔드릭. 지금 이 순간에도 전에 없던 힙합의 역사를 쓰고 있다. 오늘의 캔드릭을 잊게 한 사람들 중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현재 캔드릭이 소속된 레이블의 대표 앤서니 티피스가 그 주인공이다. 캔드릭은 2017년에 발매한 앨범에서 앤서니 티피스와의 놀라운 인연을 밝혔다. Coincidence because if Anthony killed Ducky, Top Dog could be serving life while I grow up without a father and die in a gunfight. 과연 둘 사이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과거 앤서니 티피스는 LA 와치의 거대 갱 조직 멤버였다. 패스트푸드점을 털며 생계를 이어나가던 앤서니 티피스는 어느 날 캔드릭 아버지가 일하는 한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고 캔드릭 아버지는 그런 앤서니 티피스에게 공짜 치킨과 비스킷을 챙겨줬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앤서니 티피스는 범죄에서 벗어나 레이블을 설립해 성공했고 캔드릭의 아버지는 아들을 세계적인 래퍼로 키웠다. 만약 캔드릭의 아버지가 앤서니 티피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래서 앤서니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면 캔드릭의 말대로 우린 최고의 래퍼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2016 BET 어워드에 출연한 비욘세는 자신의 댄서 팀과 함께 오프닝 공연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특히 물을 활용한 독특한 무대는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고 잠시 후 캔드릭의 깜짝 등장으로 공연은 절정에 이른다. 흥미로운 사실은 캔드릭이 발표한 믹스테이프 컴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에 실린 수록곡 중 비욘세라는 곡이 있는데 비욘세를 향한 캔드릭의 마음을 고백했다는 점이다. Man,
Beyonce, I'm mad at you. Man. 이 노래 덕분일까? 비욘세 앨범 레모네이드에서 캔드릭은 프리덤이라는 곡을 함께 작업하는 행운을 얻는다. 하지만 캔드릭에겐 오래된 연인이자 약혼녀인 피트니 알포드가 있다. 2015년 4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약혼 소식을 처음으로 알린 캔드릭은 평소 사생활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피트니 알포드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다만 자신의 두려움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친한 친구로 약혼녀의 존재를 알렸을 뿐이다. 비평가들은 근래 예술적 성취에 도전한 래퍼는 없었다고 말한다. 일부 뮤지션들은 비틀즈의 음반처럼 명반을 만드는 게 음악인들의 목표였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모두 캔드릭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세계 힙합계의 대란을 일으키며 한 세대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촉구하는 캔드릭. 앞으로 그가 써나갈 새로운 역사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2012년 메이저 데뷔 앨범으로 세상을 평정한 캔드릭은 제이지가 참여한 싱글을 발표한다. 이 싱글의 공식 커버는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과 그 뒤를 이은 코비 브라이언트가 경기장에서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재 힙합계의 마이클 조던인 제이지가 다음 힙합 제왕은 캔드릭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린 것이 아닐까. 성공한 래퍼를 거절하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리더가 되길 원하는 캔드릭의 바람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소리친다. 힙합은 삶이고 도전이고 희망이라고.